코로나 이후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이 올림픽 특수마저도 누리지 못해 심각한 상황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에 일본의 경제는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게 빠르게 회복하며 최근에는 유엔 무역 개발에 의해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한국은 계속해서 성장하자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 전망이 초강세된 전략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본의 경제 전문가 작성한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의 제목으로는 한국, 지금에 와서 경제 전망이 초강세가 된 의외의 전략입니다. 해당 칼럼은 일본의 다이토 문화대학 교수인 타카야스 유이치 교수가 작성한 것입니다. 한국의 경기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전인 2019년 10에서 12월경에 한국 GDP는 468.8조 원이었지만 이것이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심각했던 2020년 4에서 6월경에는 448.2조 원까지 떨어졌다. 2019년 10에서 12월에 비해 4.4%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그 후 GDP가 증가하여 2021년 1에서 3월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0.4% 높은 수준인 470.8조 원까지 회복되었다. 일본을 비롯하여 선진국의 GDP가 코로나 이전의 수준까지 회복되지 못한 중에 한국은 순조롭게 경기를 회복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이런 와중 주요 경제 전망은 한국의 2021년 성장률의 예측을 강세로 보고 있다. 한국의 경제 전망에 관해서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 전망이 중요하다.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은 연사회 공표되며 가장 최근의 경제 전망은 2021년 5월 27일에 나온 경제 전망이다. 한편 KDI의 경제 전망은 연 2회 공표되며 5월 23일에 나온 KDI 경제 전망이 가장 최신 정보이다. 한국은행과 KDI가 5월에 공표한 경제 전망에서 공통된 점은 지금까지의 전망보다 2021년의 경제 성장률의 예측이 훨씬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요인으로 2021년의 경제 성장률의 예측을 강세로 보았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 요인으로 갑작스러운 상향 수정이다. 먼저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이다. 2021년 5월의 경제 전망에서 예측한 2021년 경제 성장률은 4.0%이다. 2021년 2월 경제 전망에서는 2021년의 경제 성장률이 3.0%로 예측되었기에 그 사이 무려 1.0%의 예상치가 상향 조정되었다. 참고로 이전 2020년 11월, 2020년 8월, 2020년 5월에서의 2021년 경제 성장률의 예상치는 각각 3.0%, 2.8%, 3.1%로서 3개월 만에 이 정도로 갑작스레 경제 성장률의 예상치가 수정된 적은 없다. 2021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2021년 경제 성장률의 예상치가 1.0%나 상향 수정된 이유로는 어떤 수요 항목의 예상치에 변화가 있어 이런 갑작스런 결과를 불러왔는지 검토해보자. 먼저 민간 소비의 증가율의 예상치가 2.0%에서 2.5%로 높아졌다. 2020년의 GDP에서 민간 소비의 비율이 46.2%였기에 민간 소비의 기여도는 0.23%가 되었다. 즉 경제 성장률의 예상치를 0.23% 상승시켰다. 또한 설비 투자는 5.3%에서 7.5%로 2.2% 상향 수정되었다. GDP 대비 설비 투자의 비율은 9.1%로서 설비 투자의 기여도는 0.20%가 되었다. 그리고 건설 투자는 0.8%에서 1.3%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율도 6.7%에 불과했다. 따라서 기여도는 0.03%로 성장률 예상치의 상향 수정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한편 수출은 7.1%에서 9.0%로 1.9% 상향 수정되었지만 GDP 대비 비율이 41.6%로 크기 때문에 기여도는 0.79%에 달했다. 수입 역시 6.4%에서 8.3%로 1.9% 상향 수정되었다. GDP 대비 수입의 비율은 36.0%인 것에서부터 수입의 증가율의 예상치 상향 수정은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0.68% 낮추는 요인이 되어 수출의 기여도 대부분을 상쇄하게 되었다. 따라서 외부 수요는 성장률의 예상치를 0.11%밖에 올리지 못했다.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외부 수요의 기여도를 더하면 성장률의 상향 수정폭인 1%에 모자라지만 나머지는 정부 지출 증가율의 상향 수정 등으로 높아진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 여기까지 일본의 교수가 분석한 한국의 경제 성장의 요인 칼럼 중 첫 번째 요인을 요약한 것인데요. 그러면 일본인들은 이 칼럼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회복되고 있구나. 일본은 아직 멀었으니까 지원은 필요 없겠지? 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다시 한번 떨어지더라도 기댈 생각은 하지 마.
경기 회복이라는 내정과 일본과의 국교 단절이라는 외교 지지율 상승 포인트가 있으면 최강 아니겠어? 지금 당장 하는 게 좋아. 분명히 어젠가 그저께 기사에서 한국은 부동산 버블과 증권 버블이 한창이라 붕괴 직전이라고 적혀 있던데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도 언급되어 있어서 꽤나 설득력이 있었어. 한편 이 기사에서는 경기 회복의 근거로 백신 같은 걸 들고 있어 실소가 날 뿐이야. 일본에서의 지원, 무슨 멍청한 소릴. 이후에는 일본에 부탁할 때는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상납금을 지참해 오면 이야기 들어주는 걸 검토하는 걸 검토해도 좋은 레벨이야. 일본은 한동안 고전하겠지만 한국이 급격히 성장할 것 같진 않아요. 정권 말기인데다 빠지면 벌금 내는 것도 책임 추궁 당하는 것도 아니죠. 허풍쟁이, 일시적인 기쁨, 뭐 결과에 기대하고 있어요. 언제나 한국 최고, 다이토 문화대의 타카야스 교수의 기사니까. 경기가 좋고 상향 수정이라면 일본에 의지할 필요 없겠네. 정보 조작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그냥 무시하는 게 좋아. 이 기사의 한편에는 댓글주인과 같은 의견도 있고 버블이 붕괴한다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어. 중국도 버블이 붕괴할 거라고 말해온 지 꽤 되었지만 붕괴되지 않았잖아. 90년대 일본을 배워서 그런가. 생명줄인 반도체의 서플라이도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가 산적해 있을 텐데 세뇌 수준이 북한과 같네요. 개인 투자자에게 한국 기업의 주식을 사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내 사람들만 살 뿐이죠. 한국 정부는 원을 대량으로 발행하겠죠. 종이에 인쇄하는 것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마법이에요. 착한 아이는 따라하면 안 돼요.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할까 대선 때문에 왜곡 과장된 수치라고 생각되네요. 가계 채무의 증가 방식도 비정상이고 주가나 주택 가격도 그 가계 채무에 의한 빚으로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즉, 한국의 현 상황은 빚으로 인한 거품 상태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미국의 금리 상승에 따라 그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크게 있다 보여요. 대통령으로서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그 거품 유지에 대한 눈속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과연 그때까지 거품이 있을까요? 무리해서 거품을 계속 유지하면 거품 붕괴 후의 상처도 큰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글쎄, 문 대통령에게는 그런 것보다는 보신과 북한에 대한 것만 머릿속에 맴도는 것 같지만요. 세계적으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인 건 일본뿐인 거 알아? 그건 달러 얘기잖아. 만일 엔화로 2%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환율이 2% 이상 떨어지면 달러로 표시된다고.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 거지. 그만큼 달러 기준 비교는 의미가 없는 거야. 환율로 얼마든지 변동되니까. 중국의 GDP는 왜 확대될까? 빚을 내서 고속철도 개발, 도시 개발, 기성 건설, 부동산 투자, 감시 시스템 구축, 군사 확대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미 총부채는 일경엔 즉 1천조엔의 10배이다. 중공에는 예산도, 재원도, 대차 대조표도 없는 걸까?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예정이지? 로마 제국은 전 세계에서 불을 빼앗아 제국을 만들었어. 중공은 미래로부터 가부를 받아 대국이 되었어. 로마 제국은 1000년을 지속되었지만 중공은 100년 지속되었지만 슬슬 끝나가는 게 아닐까? 한국은 화제로 삼지 않았어요. 시시하니까. 일본의 지원은 필요 없지? 라며 언제까지 경제대국인 척 할 거야? 정신 차리라고. 이대로라면 정말 일본이 한국의 지원을 부탁할 때가 올 거야. 세계적으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인 것은 일본뿐인 거 알아? 그럼 일본 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용장도 필요 없겠죠?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황당한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이 기사는 7월 1일 즉 일본의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나왔던 기사에 대한 반응입니다. 참 웃긴 게 우리는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도와주니 많이 나중에 일본에게 손을 벌리지 말라 하는 게 대부분의 반응이죠. 그런데 불과 저 기사가 나온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 일본에는 사상 최악의 폭우가 내려 집이 떠내려가고 산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우리 한국은 일본 폭우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는 헛소리들을 하고 있으니 자료를 준비하는 저도 황당해서 실소가 나옵니다. 대체 일본은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만족할까요? 이대로 무시하는 게 최고의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인들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